주아, 하민이, 서영이는 지난주에 다 읽었어? 네, 곱생들만 읽고 있네. 음, 당연히. 하민이도? 네, 지난주에 다 읽었고, 서영이도? 네. 어, 근데 이것들 왜 이렇게 안 들어? 한 번 더 공지하고 안 들어오면 그냥 바로 합니다. 안 들었어? 혜윤이, 예, 예준이, 서준이, 서준이, 그다음에 원이는 오늘 못 온다 그랬고, 네, 세 명이네. 자, 좋아요. 그냥 갑시다. 이렇게 들어온 분들은, 일찍 들어온 분들은 그냥 점수 먼저 드리고, 하민이, 주아, 서영이,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네, 보이죠? 자, 준비, 다른 사람은 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다 다 읽었어요. 읽었어요. 8초. 18초요? 네, 주아, 서영 18초. 다 읽었어요. 26초. 하민이 26초. 자, 계산해 보세요. 8초, 26초. 자, 다 읽은 사람은 기록 얘기해 주세요. 자, 좋아요. 주아 얼마야? 몇 자? 아, 2420자. 2420자. 그러면 서영이도 2420이네? 정확하진 않은데. 서영이 몇 자야? 700. 하민이 2540자인데. 2540자? 잘못 계산했나 보다. 이게 맞겠죠? 맞네. 2540자. 어머. 자, 2540자. 2500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민이 몇 자야? 조금 올랐다. 한민이 몇 자야? 1860. 860. 자, 서준아. 네? 서준이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너희들 한번 더 보자. 서준아, 해보자. 네. 시작. 너희들은 한 번 더 봐. 다 읽었어요. 40초. 40초. 계산해봐. 762, 1143.
서준이, 오, 뭐야? 늘었네. 143점. 오, 이 앞에 더 좋은 기록이 있었지 않았나? 아닌가? 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자, 남들이 없을 때 점수를 좀 높여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맞춤 50점입니다. 자, 먼저 한민이.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가 있는 바로 내가 그 뭐뭐뭐이다. 그 뭐뭐요. 뭐지? 그게? 메시아, 어? 메시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서준이.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거나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무엇을 좀 드시지요? 보자 무엇을 이건 무엇이지? 음식, 너무 쉽다 그죠? 이건 이렇게 음식을 좀 드시지요. 그 다음에 주와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음식이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 갖다 드렸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무엇을 행하고 뜻. 예, 뜻이죠. 서영이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서영이 해서요. 저요?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중 안 해?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몇 달? 몇 달? 그몇 달? 넉 달이요. 그냥 몇 달이라고? 넉 달. 넉 달. 그래. 또 발음이 이상해. 넉 달. 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오케이.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자. 어, 한민이 한자 다 외웠어? 아직요. 아직? 언제 네. 배우는 아직이야. 그럼 못 외웠다는 얘기네. 한민이 외우고 있는 중이야? 못 외웠어. 외우고 있는 중이. 외우고 있는 중이야? 그래. 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다 외웠으면 나중에 써서 보내세요. 자, 그 다음에 서준이 다 외웠어? 한자? 아니요, 묻었어요. 음. 주아 다 외웠어? 한자요? 음. 다 외웠어요. 써서 보내세요. 다 외운 사람은 서영이 다 외웠어? 네. 서영이 다 외웠어? 못 외웠어요. 오케이. 다 외운 사람은 써서 꼭 보내세요. 안 쓰면 점수가 사라집니다.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국사 퀴즈 들어갑시다. 한민이. 신라 불교 화엄 사상을 확립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3위. 어, 의상, 네, 의상입니다. 서준이 몽고 침입을 막기 위한 염호로 만든 이것은 무엇인가?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주아. 이건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서영이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유교적 통치와 몸을 제대로 완성하였는데 어떤 법전인가? 전국대전. 전국. 옛날에도 한번 나왔죠. 다시 하민이 실학을 집대성한 이 사람은 목민신서를 만들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정약용, 정약용. 서준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으로 동학을 창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 어?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아. 동학을 창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최재우 아닌가요? 최재우 맞습니다. 그다음에 맞아요? 서준이. 맞아요. 최재우. 감사합니다. 조선을 식민지화 위한 기초 작업으로 실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 서영이. 조선을 저요? 기초 작업 했던 것은 무엇이죠? 일제 교육. 아닙니다. 기초 작업 일제 교육이 아니에요. 하민이 식민지화 기초 작업은 무엇이죠? 시민교육, 아닙니다. 교육 아니에요. 서준이 식민지화 기초 작업이 무엇일까요? 어, 서준이가 좋아하는 거야. 누구 그 나라에 응. 억압하고 지금 한 바퀴 어, 돌았죠. 네. 억압하고 네. 억압하고 하민이까지 억압하고 아니고요. 하민이 뭘까? 하민이 했나? 네, 기초 작업. 기초 작업은 토지 약탈. 토지 땅부터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에서 땅부터 뺏었어요. 오케이. 서준이 아니 하민이 시일야 방성 대국을 게재했던 신문은 하민이 황성신문, 방성신문. 서준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몇 년도 시작되었습니까? 몇 년? 어, 1900 음. 1980 내가 1960년까지 알려줄게. 60 몇 년? 1965년. 아닙니다. 좋아. 몇 년? 1962년이요. 네, 1962년입니다. 서영이 노사정, 그러니까 노는 노동자 또는 근로자죠. 사는 회사, 사측, 정은 정부야. 노사정 협의회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했던 정부는 음, 김영삼. 헐. 네 동생 이거 맞췄는데 너는 틀렸네. 이거 김영삼 아닙니다. 그러면 하민이 누구죠? 국영기업, 아니 어떤 정부냐? 정부 이름, 대통령 이름. 대통령 이름이요? 음, 경제 정책 음, 실시했던 정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이름 뭐야? 대통령이요? 음,
운동기? 문재인이요. 지인이? 아닙니다. 어, 서준이. 어느 대통령? 홍서준, 어느 대통령? 모르겠는데. 어디, 네가 좋아하는 대통령 얘기해봐, 한번. 문재인, 김영삼 아니야. 누굴까? 노태우? 그거 아닙니다. 자, 주아, 어느 대통령? 어, 음, 노태우, 김영삼, 문재인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일까? 어디지? 윤정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이제 몇 명 안 남았다. 서영이, 어느 대통령? 서영아, 네. 어느 대통령? 정신 안 차려? 어느 대통령? 김대중. 정답입니다. 김대중 함께 놀았어. 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하민이, 신라 하랑도는 어느 왕 때 국가 차원의 조직 및 형성이 확대됐는가? 어느 왕이죠? 진우왕. 인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상식. 서준이. 자, 1665년에 발표된 올림피아라는 작품을 통해 유명한 화가는 누구인가? 유명한 화가 서준이. 홍서준? 아, 네. 음, 어, 누구야? 안데르센? 안데르슨. 그 사람은 동화 작가지. 자, 주아. 어느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 A부터 서영이 Z까지 모든 알파벳을 한 번씩 사용한 문장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팽그램. 땡그램. 하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름은 무엇인가요? 모로코 페이지 도서. 맞습니다. 모로코 페이지 도서관. 사진이 또 이거 맞췄는데. 서준이, 우리 혜윤이가 이제 들어오네. 깜빡했나 보다. 자, 어, 서준이 가장 많은 네. 언어로 번역된 책은 무엇인가? 이거 쉽다. 뭘까? 성경? 오, 맞습니다. 성경책. 주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극은 어디에서 개최되었나요? 그리스. 그리스. 서영이 가장 오래된 현존되는 신화는 어떤 신화인가요? 구멍가게 신화. 오, 구멍가게 신화. 내용 알아? 몰라요. 응. 혜윤이, 예, 들어와서 반가워. 혜윤아, 너 책 다 읽었니? 네. 어? 네. 지난주에 다 읽었나? 아니요,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다 읽었고. 한자 다 읽었어? 한자, 잠시만요. 응. 어, 몇 자 읽었어? 두세 자 외운 것 같아요. 자, 외운 거 없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문장 쓰기나 문단 쓰기 했어? 아니요. 응. 네. 자, 그럼 혜윤이 질문. 샤넬의 창립자는 누구입니까? 어, 가브리엘.
입니다. 샤넬이 응. 뜻이죠, 이름이. 한 번 더 기회 줄까? 늦게 되었으니까. 무슨 샤넬? 가브리엘 샤넬. 입니다. 아이, 자, 하민이, 샤넬의 창립자는 누구입니까? 코코 샤넬. 코코 샤넬. 서준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는 무엇일까요? 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 악기. 어? 피아노? 아닙니다. 주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는 무엇일까요? 파통. 바통입니다. 대나무로 그렇게. 서영이, 가장 많은 올림픽 금메달 획득한 선수는 누구인가요? 마이클 펠프스. 몇 개 땄죠? 많이. 24개. 올림픽 금메달만 24개. 오케이. 자, 혜윤이 한 번 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가는 무엇일까요?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요? 왕관. 어, 어느 나라 누구의 왕관일까요? 어, 오, 사, 성 에드워드. 응? 성 에드워드. 어디? 성 에드워드? 네. 아니고요. 하민이, 가장 오래된 왕가는 이집트 파라오 왕관. 이집트 파라오고, 성경에는 애굽이라 그러죠. 파라오의 왕관. 우리 지난주에 지금, 이게 영상을 하나 본 적 있나? 영상이요? 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니요. 돈키호테, 그러니까 줄거리 우리 할 건데, 줄거리 말고, 돈키호테가 가지고 있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인데, 이 세르반테스가 스페인의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세르반테스는, 세익스피어와 버금가는 인물이에요. 한번 그 배경 지식을 좀 화면을 통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8분짜리니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돈키호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풍차에 달려드는 미친 아저씨를 다루는 웃기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설 돈키호테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토요일마다 무한도전을 본방사수했던 세대라면 돈키호테의 글쓴이보다는 역근이를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 저자가 누구죠? 저자. 그 역근이는 아는데요. 김경수. 이외에도 돈키호테가 무한도전에 한 번 더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박명수의 어떤가요 편에서 노홍철 씨가 부른 노래가 아마도 돈키호테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대개 분량을 엄청나게 압축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일단 돌격하고 보는 무대포 이미지 정도로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묘사가 되니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을 가벼운 이야기로 알고 계실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스페인이라는 국가의 가히 모든 것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 중요도를 어떠한 말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돈키호테 1부는 1605년에 2부는 1615년에 출판되었는데요. 완결 후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키호테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키호테란 작품에는 우리가 아직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많다는 뜻이 아닐까요? 스페인은 사실상 돈키호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키호테를 원어인 스페인어로 읽은 경험, 그 경험이 스페인 사람을 묶는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세계책의 날인 4월 23일이면 스페인 각지에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돈키호테를 소리내어 읽는 행사가 이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작품으로서 돈키호테를 연구하기 시작한 나라는 스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국, 특히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이 돈키호테를 낭만주의적인 인간의 전형으로 해석하는 등 해외 연구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하자 그 연구의 흐름이 스페인으로 역수입된 것입니다.
그전까지 스페인에서의 돈키호테는 당시 국왕이었던 필리페 3세가 길거리에서 깔깔 웃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미쳤거나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 거로군 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 너무나도 웃긴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돈키호테는 여러 문학가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도 돈키호테를 칭송했고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소설가인 뚜르게네프는 인간의 성격을 햄릿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을 나누고 그중 돈키호테형 인간을 더 높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골, 체홉, 나보코프, 슬로베르, 르네 지라로와 같은 문학가들이 돈키호테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이처럼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그야말로 셀럽들의 셀럽 같은 존재입니다. 앞서 돈키호테의 일부가 1605년, 2부가 1615년에 출판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 두 권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는 걸까요? 17세기 당시 스페인에서는 유명한 작품의 소속편을 원작자가 아닌 사람들이 마치 팬픽처럼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돈키호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돈키호테 후속편이 떠돌았고 그중 아베야네다라는 청년이 쓴 돈키호테 후속편이 세르반테스의 심기를 굉장히 거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 주인공 돈키호테가 결국 정신병원에 갇히는 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2부에서 돈키호테와 산초는 이 가짜 후속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어떤 내용이 엉터리인지 가열차게 비판하는 데다 이 가짜 책이 우리가 사라고사로 간다고 하니까 반대로 바르셀로나로 가겠노라며 행선지를 바꾸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가짜 후속편이 세르반테스가 2부 저술의 열을 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쩌면 우리는 10년 안에 2부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르반테스는 1615년 돈키호테 2부를 출판하고 그 다음 해인 1616년 4월 22일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영국의 셰익스피어도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우리는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외담이지만 그 당시 유럽 대륙은 그레고리력을 영국은 율리우스력을 채택했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날에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긴 합니다. 이처럼 세르반테스라는 한 인간이 말년을 오롯이 바쳐 완성한 돈키호테의 방대한 이야기를 짧은 영상 안에서 빠짐없이 다루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돈키호테를 읽으며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은, 독자로서 취하면 좋은 관점을 이 영상을 통해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돈키호테의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인 일부 8장, 풍차와의 결투신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도 돈키호테와 산초를 따라 이들이 막 도착한 어느 평원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저것은 무엇인가요? 돈키호테는 저것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초는 저것을 풍차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산초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 돈키호테는 미친 사람인 걸까요? 만약 산초가 진정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느 섬에 영주를 시켜주겠다는 돈키호테의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이 우스꽝스러운 모험에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고 나선 산초는 돈키호테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요? 일부의 돈키호테는 평온의 저것을 거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권에 이르면 돈키호테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2부의 주요 사건 중 공작의 궁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본다면 마치 영화 트루먼쇼처럼 공작부부가 주축이 되어 돈키호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작정하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을 돈키호테는 이제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오히려 주변의 인물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그저 태어날 뿐입니다. 이 상태의 돈키호테가 다시 평원에 간다면 그때 돈키호테는 과연 저것을 예전과 똑같이 거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돈키호테의 주변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풍차가 아니라 못된 거인이라고 하며 돈키호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본다면 1부의 문제의식은 저것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인식론, 2부의 문제의식은 저것을 보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존재론으로 좁혀질 것입니다. 기사소설에 빠져 그만 미쳐버린 이름도 끼하나인지 깨사다인지 확실하지 않은 이 시골 귀족은 일부에서 돈키호테의 가면을 쓰고 세상을 마주합니다. 이 시골 귀족, 즉 이달고는 자신이 돈키호테라는 방랑기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그는 자신이 본 저것이 거인이라고 확신하고 저것은 풍차이니 제발 정신 차리라는 산초의 간곡한 부탁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부에서는 자신이 과연 방랑기사 돈키호테가 맞는지, 이 돈키호테라는 정체성은 가면은 아닌지, 자신의 얼굴이 맞는지, 어쩌면 나는 방랑기사가 아닌 것은 아닌지 물음표가 생겨납니다. 다시 평원으로 간 돈키호테에게는 더 이상 저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것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자는 돈키호테의 일부를 읽으면서 웃음 터뜨릴 수 있지만 2부를 읽으면서는 어느샌가 돈키호테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나는 누구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책을 읽게 됩니다. 작품의 시작에서 소개되는 주인공은 어느 시골의 몰락한 귀족, 즉 이달고입니다. 작가는 그의 이름이 알론소 끼하나인지 끼하다인지 끼사다인지 자세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방랑기사 돈키호테라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누비다가 2부의 끝에서 우울증에 걸린 채 고향에 돌아옵니다. 은빛 달의 기사와의 결투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상태인데요. 소설은 이 인물의 죽음의 원인이 자폐와 우울이라고 밝힙니다. 고향에 돌아온 이 사람은 나는 돈키호테가 아니라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알론소 끼하노요 라고 고백하고 머지않아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과연 돈키호테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울과 자폐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일부에서 산초를 데리고 떠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가요? 어쩌면 이 죽음을 통해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던졌다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약간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대해 느낌표로 끝나는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대명사의 세계, 즉 저것들로 가득한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저것들에 대해 누군가는 풍차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거인이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광기 어린 믿음이 그의 현실을 반영한 것처럼 말이죠. 돈키호테에 대한 해석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독자가 바뀜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갈 것입니다. 돈키호테에 대한 기존 비평의 방향이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모두 달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독자인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느낌표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대신 물음표를 한가득 품고 우리의 방랑기사, 우리의 돈키호테와 함께 자신만의 다음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날 때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말들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돈키호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에피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세르반테스가 엄청나게 많은 상징과 의미를 부여했는데 오늘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인식론, 존재론 이런 어려운 말이 있어. 인식론. 자, 서준이한테 내가 물어볼게. 서준이 지금 화면을 볼 때, 자, 목사님이 보여? 예. 어떻게 보여? 화면을 통해서요.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생기셨죠? 자, 잘생겼다는 거는 인지, 강요 같아. 인지 있어. 자, 그러면은 혜윤이한테 물어볼게. 혜윤이가 지금 목사님을 보고 있어. 자, 목사님이 어떻게 보여? 안경 쓰고, 음, 좋아. 안경 쓰고, 안경 쓴 이상한 아저씨. 자,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인식하는 게 틀려. 그죠? 풍차가 있는데 어떤 돈키호테는 이 풍차를 우리가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저 풍차인데 야 저기 거인이다. 저기 괴물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풍차를 볼 때도 인식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안경을 쓴 거야.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어떤 사람은 뭐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그러니까 인식 일부에서는 인식론이야. 그 인식. 근데 그 인식은 모두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똑같은 걸 보고도 모두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존재론이야. 그러면 이제 1부에서는 대상을 본 거야. 대상.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존재론은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 우리 서영이 존재가 뭐예요? 존재. 살아있는 것. 죽은 것도 존재지. 살아있는 것만 아니라 죽은 것도 존재일 수 있잖아. 여기 볼펜도 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이제 시계도 여기 핸드폰도 하나의 존재, 대상인데 존재가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존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면 존재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나는 무엇인가 이거. 나는 무엇인가. 자, 주아야. 주아는 뭐야? 주아는 뭐야? 저요? 어. 이게 없네. 빨리 얘기해. 주아는 뭐야? 저요? 음. 사람이요. 주아는 사람. 혜윤이는 아까 혜윤이 했나? 하민이는 뭐야? 사람이죠. 사람, 남자 사람, 여자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는 그 언어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할게. 대상을 보는 거하고 대상을 인식하는 거랑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랑 이게 틀리더라 이거야. 이런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엄마를 보는 거랑 다른 아줌마를 보는 거는 완전히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틀리지? 그리고 존재는 뭐야? 나한테 그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내용 안에 되게 숨어 있어서 사실은 이,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 작품을 본다는 것은 세계관을 완전히 뒤틀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그 우리 숙제 과제물을 이제 잠깐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과제물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자랑